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70년대 중반 해병대에만 존재했던 대통령 특별 경호소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하고 그 썸네일이 제법 자극적이죠.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호부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응? 상황 발생 시에는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별장을 향해 지향 사격을, 그럼 거기다 대고 자동으로 드르륵? 아니, 누군 군대 생활 안 해봤나? 그 실탄이 어딨어 임마. M16 공위까지 다 뺏어가던데 거기다가 소령이 소대장이었다고? 이 자식이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럼 대령은 중대장이었겠네. 너 임마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어그로 좀 끌겠다 이거지? 어그로는 인터넷상에서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어그로. 이젠 별걸 다 알려드리네. 아무튼 좀 관심이 가시죠? 그럼 일단 성공. 근데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제목이나 썸네일에 좀 보태는 건 있어도 완전 구라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가 대통령 별장에 누군가가 침입했어. 그럼 그쪽에다 대고 그냥 M16 자동으로 드르륵. 또 소령은 뭐 소대장 하면 안 되나? 다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니까. 소위가 소대장이고 대위가 중대장이야. 그럼 그딴 걸 제가 왜 소개해요? 특별한 얘기니까 소개한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거 완전 사기다. 그럼 구독 취소 누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가 쪽팔리네. 제 방송이요, 각종 통계를 보면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이 방송 구독자가 최소 2만에서 3만 명은 돼야 돼요. 각종 실적을 보면요, 어떨 때 보면 한 10만 명 있는 놈보다 내가 나아요. 진짜예요 이거. 근데 이게 매번 보시면서도 구독을 안 눌러. 알고 보니까 물론 알죠. 제가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제 주 시청자들이세요. 그러니까 구독을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는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혹시나 구글 계정 뭐 그런 말이 나오면요, 그냥 혼자 애쓰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야 일로 와봐, 똑바로 서, 눈 깔고 임마 이거 구독 좀 눌러. 이렇게 하세요. 그 해병대 시절 그때처럼. 그 옛날에 그 군용열차 안에서 육군한테 삥 뜯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모자 벌려가지고 야 소주값 좀 더, 쪽팔리. 그보단 괜히. 아무튼 그 자주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소개할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 80년대 내가 말이야 대통령 경호 좀 해봤어. 해병대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으시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경호작전을 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봤다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당연하죠. 해병대는 제일 외곽에서 근무 쓰잖아요. 근처에 못 가요. 내가 경호요원이야. 그 대통령 근처에 가겠다는 거야. M16 들고. 그럼 총 맞아요. 거기다 누가 실탄을 줘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80년대 대통령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온다고 해서 진해 장목산 능선에서 제가 경호작전을 하던 얘기. 그 소대장인 제가 작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H- 몇 시간 분대장들 무전으로 불러가지고 실탄 분배하려는데 보안사 해군 중사가 권총 딱 꺼내 들고 분배하지 말라. 뭐 반말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서 이게 저를 이렇게 막았다는 거. 그 1005, 그러니까 숫자로 1005, 1005 보안대인가 뭔가, 기억나시죠? 명색이 경호부대. 이게 큰 무늬 위장복에 오렌지색 그 골든벨에 그거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못 믿어. 그리고 우리가 실탄이 없으면 저 마산 쪽에서 장목산을 이렇게 이제 기어 올라오는 놈들은
아니 우리가 뭘로 막아요? 우리가 총 맞고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 총소리 듣고서 저 밑에 이제 해군상하학교 쪽에서 야 장복산의 상황 발생. 그럼 우린 알람 시계야?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해병대 지원했죠? 알람 시계 그런 거 있잖아요. 딴따단 딴딴따단. 우리 역할은 그걸로 끝이다. 에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 기억나시죠? 해병대에서 경호작전 좀 띄워봤다 하는 사연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해병대 특별경호소대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실탄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 발생 시에는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별장을 향해 M16을 오른쪽 허리에 붙이고 그럼 가늠자, 가늠쇠 뭐 조준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왼손은 M16 이렇게 윗덮개 위에 눌러준다. 자동으로 올라간다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서너 발씩 드륵 드륵 이건 세 발, 드르르륵 이러면 네 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쏜다. 두 발이나 다섯 발을 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어디다가? 대통령 별장을 향해. 평소 이런 교육을 받고 작전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호소대가 자칭 경호작전 좀 해봤다는 많은 해병대 출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부대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아주 특수한 부대였습니다. 그럼 이 부대는 첫 번째 언제 창설되었을까?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이후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종규 경호실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해 해병대와 육군, 경찰의 새로운 경호부대가 창설됐는데 이때 육군 특전사에는 66 특전대대가 숫자로 66입니다. 66 특전대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왜 66 특전대대래? 아무튼 그리고 경찰에는 22 특별경호대 숫자 22라는 얘기죠. 또 해병대에는 오늘의 주제 특별경호소대가 창설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974년 8월 15일 이후 이 부대는 어떻게 창설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언제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때는 건군 2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며칠 앞둔 9월 말 어느 날 해군본부에서 해군소장 그리고 해병대 준장이 행사 연습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대대 총원에서 장기하사 또 병장은 열회 그런 다음 80명의 인원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포항 1사단 인원 50명에 김포여단 30명 이렇게 선발했지만 선발된 인원들은 자신들이 왜 선발됐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참가했던 87년 건군 39주년처럼 포항 1사단에서 건제부대 1개 대대가 참가한 게 아니라 포항과 김포 각 중대별로 키가 큰 대원들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보병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기갑에서도 뭐 몇 명이 왔다 그러는 거 보면. 그런데 70년대 해병대에서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선발됐다면 우리는 대개 어느 특수부대로 팔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원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병장을 뺀 걸로 봐서 아마도 특수훈련 기간이 최소 몇 달은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길 것이다. 그래야 나를 뭐 어떻게 남포항이든 뭐 이렇게 뭐 빨대 물고 뭐 어떻게 해서 까고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일단 전원 부대로 복귀하고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열흘짜리 휴가를 떠났습니다만 선발된 80명만큼은 휴가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진해로 이동. 그럼 포항에서 50명이 떠났다는 거죠. 진해에 도착을 하니까 이내 김포에서 30명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항에서는 대위가
또 김포에서는 중사가 한 명씩 진해로 왔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국내날 행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얼굴은 다 아는 사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며칠 만에 진해에서 다시 모인 80명을 대상으로 아주 까다로운 신원조회가 있었고, 이때쯤 이분들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임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만 며칠 후 80명 중에서 40명은 탈락. 그럼 경쟁률이 2대1인가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뽑을 때는 제 400명에서 저 제대 말년 빼고 저거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중에서 40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그 탈락자 40명은 집으로 포항이나 김포 자대로 돌아가야죠. 진해까지 왔더만 이 새끼들이 똥개 훈련시키나? 내가 언제 지원했어? 지원하지도 않은 나를 뽑아가더니만 불합격이래. 이라는 호로 열받는 거죠. 그래도 1, 2병들은 며칠 동안 자대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훈련이나 근무가 힘든 게 아니라 어디 내무실에서 잠을 잔들 편했겠습니까? 1, 2병들이. 아무튼 그럼 탈락한 40명은 열흘짜리 휴가도 못 가고 거기다가 이제 최종 탈락한 아주 불운한 사나이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탈락한 40명은 오히려 진해에서 꿀보직이라는 경비소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육상경비대, 즉 육경대 경비소대를 말하는 거겠죠. 당시에는 진해 육경도에서 가덕도에 가덕소대, 웅진소대, 그런 경비소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74년 10월 이전 진해 북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복산에는 당시 해군 수병들 중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들만이 온다는 그런 병력들이 산꼭대기에서 경계 근무를 섰는데, 지금 위성지도에서 보는 이 능선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경호한다고 저 역시 잠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 위성지도에서 이쪽 남쪽이 진해, 그리고 북쪽 이쪽이 이제 마산인데, 위성지도를 확대하면 산 능선을 따라서 작전도로가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길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다치차 그 정도까지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해군에서 가장 재수 없었다는 그 수병들이 여기서 근무를 섰다는데, 특이하게도 초소장은 해병대 병장이었다고 합니다. 해군에서 여기까지 팔려올 정도면 함정 근무를 하다가 사고 쳤다. 그래서 무인도 전탐기지, 또 바지선 전진기지, 근데 거기서도 사고를 쳤다. 결국 장복산 꼭대기에다 올려보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역시나 꼴통 해병대 병장이 그들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의제의,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74년 10월 편성을 마친 특별경호소대는 특이하게도 소령이 소대장이었다고 합니다. 74년 가을 최초 소대장은 한성걸 대위, 하지만 몇 달 있다가 바로 소령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특별경호소대 40명은 포항에서 총 9주간에 걸쳐 단기 속성으로 특수수색교육, 유격, 공수교육까지 모두 마치고, 그럼 실제 C 1, 2, 3 점프까지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병대 특수교육을 모두 마친 특별경호소대는 드디어 진해에서 임무를 개시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별경호소대라고 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해병대 이 새끼들이 지들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칭은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이후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해 육군 특전사의 66 특전대대, 그리고 경찰의 22 특별경호대와 함께 청와대 경호실의 작전 통제를 받는 그런 엄연한 정규 경호 부대였다. 그래서 해병 특수 경호소대, 이런 명칭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소대원들이 암기하는 직속 상관 관직 성명에는 소대장,
해병, 소령, 한성걸, 이게 아예 없고, 바로 경비대장, 해병대령, 누구누구,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말년병장의 질문에 소대장은, 소령이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계급은 소령이어도 소대장 아니냐? 직속상관 관직성명에 분대장이나 소대장 이름이 들어가는 거 봤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소대장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직속상관, 이건 지휘관, 중대장부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분대장,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 아시죠? 이렇게 시작된 특별경호소대는 75년 4월 행사부터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통상 매년 2번 정도, 최소 2번, 그러니까 제보자께서는 4월 행사, 8월 행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4월에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그리고 여름에 진해 앞바다 저도, 즉 청해대 별장에서의 여름 휴가, 이 2번을 의미합니다. 4월 행사 때는 통제부 공관에서 하룻밤, 봄이잖아요. 그때 뭐 바다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여름 행사 때는 저도에서 13박 14일을 묵었다는 것 같습니다. 특별경호소대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통제부 공관 및 저도 별장의 경호 임무는 그때 부산 헌병대, 그리고 진해 헌병대 등에서 파견된 해병 헌병 요원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해 앞바다 저도에서의 경호작전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일단 저도의 위치부터 한번 보시죠. 지도에서 여기가 진해, 그 위쪽이 마산, 동쪽으로는 부산 신항, 그리고 낙동강,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산이죠. 근데 지금은 부산 신항만 남쪽에 이 가덕도와 이쪽에 큰 이 섬, 이 거제도를 잇는 이 거가대교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럼 이 거가대교의 중간에 있는 이 작은 섬이 바로 저도. 근데 여기 이쪽을 보시면, 가덕도 쪽을 보시면 가덕도하고 연결된 다리가 안 보이죠. 이건 여기가 해저 터널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위성지도를 좀 더 확대하면 저도의 서북쪽, 그러니까 진해 방향이 제법 쓸만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평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골프장, 그리고 서북쪽 끝, 여기에 이제 대통령 별장, 그리고 경호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장은 지금도 대통령 여름 휴양지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 이 섬이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 뭐 근처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개방은 안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골프장 오른쪽으로 다 이쪽에 이렇게 뭐 둥그렇게 구부러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건 80년대 제가 들어갔을 때 없던 건물이니까 70년대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 이거는 뭐 해군에서 관리하는 콘도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대통령이 저도에서 머무르면 특별경호소대가 투입됐는데, 이때는 특별경호소대의 편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때는 포항 1사단에서 내려온 QRF 중대의 장교, 소대장들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특별경호소대는 소대장 소령과 선임하사 중사, 그리고 하사 분대장의 대원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장교는 한 명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QRF 중대에서 3명의 중위, 소위가 아닙니다, 소대장들을 특별경호소대에 파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3명의 중위들 중에서 최소 한두 명은 이 경호 임무를 위해 포항에서 별도로 특별히 파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그 QRF 경험에 의하면 당시 소대장은 3명,
4명인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있어봤자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승함소대라고 해서 일개 소대가 해군 함정을 타고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진해는 장교 소대장이 2명. 하지만 통상 중위 소대장이 승함소대를 맡기 때문에 진해에 있는 2명의 소대장 중에서 뭐 1명,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쏘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당시 저도에 투입된 3명의 중위 소대장들, 그들 중에 최소 한두 명은 포항에서 별도로 파견된 장교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원된 3명의 중위는 각각 하사 1명 그리고 대원 6명 이렇게 총 8명을 한 개 소대로 해서 1, 2, 3 세 개의 소대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소령 소대장과 선임하사는 본부 소대. 그럼 이렇게 총 4개의 소대가 각각의 소초를 운영했는데 각 소초는 다시 한 개의 초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즉 한 개 소초당 한 개의 초소에는 총 4명이 각 2명씩 복초로 맞교대, 그리고 소초 외곽에 총 2명이 1명씩 동초 맞교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당시 근무자들은 대통령 별장이 바라보이는 위치에서 근무를 섰다는 걸 보면 대략 이쪽 이 능선이 아니었을까. 뭐 여기에 소초, 초소 뭐 다 같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각의 소초는 근무 교대자들이 취침을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경호소대는 한번 저도에 들어가면 13박 14일 동안 소초와 초소만 오고 가는 그런 근무 형태였다고 합니다. 한편 수시로 청와대 경호원들이 군견을 데리고 순찰을 돌았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은 반바지에 쓰레빠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큰딸 박근혜와 함께 소초에 들렀는데, 안에서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8월달 더운 여름이니까 이렇게 뭐 후레동 벗고 잤겠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들어오지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만 들어와서는 뭐 좀 냄새가 난다느니 뭐 이제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날 깜깜해지기 전에 부산에서 그냥 자재를 공수에다가 바로 해결해 주더라는 그런 제보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런 당시 근무지가 대통령 별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다는 사실인데, 이건 경호 작전이 뭐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외곽에서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알겠어요, 제가. 아무튼 이건 이 경호 작전이 일반적인 경계 작전과 그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뜻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경계 작전은 보호 또는 방어해야 할 대상을 뒤에 두고 그리고 이제 등 뒤에다 두고 내가 이제 경계를 이렇게 펴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경호 작전은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작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도에서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대통령 별장을 바라보고 뒤는 바다, 아니면 저 뭐 낭떠러지 이런 뭐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바다에서 이 새끼들이 뭐 오리발 차고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까고 뭐 그리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다를 등 뒤로 하고 이제 경호를 섰다니까. 근데 이런 특이한 방식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경호소대는 반드시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직후 경호 작전에 투입됐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M16을 자동에다 놓고 이렇게 지향 사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윗덮개에다 탁 놓고 이렇게 서너 발씩 뚜룩뚜룩 사격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20발짜리 탄창에 18발씩 뭐 5개 탄창인가 그렇게 이제 또룩또룩 하고 이제 갔다는 거 보면 90발을 이제 갈겨보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호소대원들이 근무 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있는 이제 그 건물을 향해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지향 사격을 한다.
아, 이건 지향 사격이 아니네. 이건 이렇게 총이 안 보이죠? 이 화면에 그 총이 보이면 그건 지향 사격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자동으로 지향 사격을 한다는 경호 수칙에 따른 조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준 사격이 아닌 이런 거의 난사죠. 난사 이거 11.6에 아니 11.6이 아니구나. 12.12 때 이제 아니 이게 11.6이나 12.12나 딱 그런 건 있었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사에 가까운 집중 사격을 통해 이제 암살, 저격범의 동작을 위축시키는 게 경호작전에서는 1차 목표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이 이제 두더지처럼 이래가지고 막 은밀하게 올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그 근처에다가 그냥 두룩두룩두룩 그러면 이제 지도 안 맞으려고 이렇게 대가리 숙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 동작을 이제 위축시켜.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이렇게 뭐 바바리 몰라 아무튼 이제 그런 데서 뭐 딱 꺼내가지고 막 처치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거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그걸 뭐 내가 설명을 드려야 아세요? 예. 아무튼 이렇게 경호작전에서는 개를 갖다가 이제 겁을 주고 대가리 이렇게 땅 그 꽁뭐 하면은 이렇게 땅에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특수요원들은 그래도 이제 아직 그 목표를 저거 뭐 하려고 하겠죠. 얘기가 좀 길어졌네. 아무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밤에 낚시를 즐겼는데 경호소대원들은 그때마다 대통령을 1번 손님이라는 은어로 지휘부에 무선보고했는데 워키토키 썼대요. P77 그런 거 아니에요. 낚시 이외의 특별한 활동은 그렇게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라든가 뭐 한밤중에 그때 가라오케가 있었나 그런 반주기가 아무튼 뭐 그런 거 틀어놓고 이제 막 띵따다 띵까다 띵까다 이렇게 해서 음주 가무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냐고 제가 제보자께 여쭤봤어요. 진짜로 그런 소리 안 들렸어요? 그랬더만 이제 그런 건 목격하거나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름 휴가 이 13, 4일 동안 대통령이 저도에서만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실은 낮에는 부산이라든가 거제 또 경남 지역 뭐 다른 도시에 수시로 나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거기가 근거지야. 뭐 기관장 뭐 이렇게 격려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뭐 창원 같은데 또 방위산업체도 있고 그렇게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딸내미랑 둘이서 뭐 하겠어요. 아유 심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74년 이전에는 대통령이 저도에 들어올 때 그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다가 낮에만 머물고 밤에는 시내로 나가서 통제부 공관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시내 그 뭐 여관에서 잤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대통령이 뭐 낮에는 바쁘고 밤에는 거기 뭐예요? 밤낚시 하는 거지 밤낚시. 이게 아직 사연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걸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 2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년대 중후반 해병대에 존재했던 대통령 특별 경호소대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을 제보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